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의 토트넘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레딧, 그리고 이제 애슬레틱, 풋볼 런던, 토트넘 허스퍼 HQ 등등의 여러가지 외신 소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실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전할 소식은 바로 유로 2024에서 드라구신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야기입니다. 지금 드라구신 외에도 토트넘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칼라피오리 역시 지금 이제 토트넘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드라구신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고무적일 수 있고, 이 칼라피오리에 대해서도 지금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칼라피오리 우리 지금 데려올 수 있는 거 맞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라두 드라구신이 백업으로, 그리고 칼라피오리까지 백업으로 있다면은 반더벤, 로메로, 라두 드라구신, 그리고 칼라피오리까지, 야, 장난 아니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칼라피오리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전해지고 있지만, EPL 3분의 1의 클럽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 역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칼라피오리가 어디로 가게 될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센터백으로도 뛸 수 있지만 라이트백으로도 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다재다능한 선수가 오면은 당연히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왼쪽이죠. 왼쪽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한데, 만약에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는 그런 센터백이 있다라고 하면 토트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라이브네요. 네, 맞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을 지금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칼라피오리가 일단은 교체로서 토트넘에 오는 것은 딱히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하고, 다음 시즌 라두 드라구신이 훨씬 더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 뭐 당연히 이제 더 많이 뛸 수 있겠죠. 왜냐면은 토트넘 이제 뭐 EFL컵, FA컵, 그리고 이제 유로파까지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 라두 드라구신에게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애슬레틱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PSR 관련해 가지고, 이 재정적인 어떤 상황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토트넘 외에도 다른 클럽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면은 토트넘이 왜 7월 1일 이후에 더 많은 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일단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PSR 어카운팅 데드라인, 그러니까 이 회계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 타이밍까지 이제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6월 30일까지 데드라인입니다. 지금 이 재정적인 걸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정적으로 현재 이 적자가 너무 심한 클럽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방식들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PSR 천장이 있고, 이거를 이제 천장 이상의 금액을 지금 빚진 그런 클럽들은 지금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을 재빨리 파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안 맞슨 같은 경우가 이제 아스톤 빌라에서 첼시로 가게 된 부분, 그리고 이제 반대로 첼시에서도 아스톤 빌라의 선수를 이렇게 데려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선수가 실제로 3,500만 파운드 혹은 1,900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카데미의 선수는 100% 수익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이제 이적을 시키면서 이 재정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팔면은 pure profit, 완전 이득, 그러니까 100% 수익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토트넘 미드필더 누가 오냐고요? 미드필더가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곧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빌라의 선수를 이제 뭐 데려온다던가 하면서, 빌라가 지금 굉장히 돈을 좀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어쨌건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만큼 이 재정적인 출혈이 크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사실은 이 PSR 관련해 가지고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건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클럽들은 뭐 이것저것 막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6월 30일까지 좀 허둥지둥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PSR 이 규칙으로 인해서 에버튼 그리고 노팅엄 같은 팀들이 이제 승점 감점까지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제 그 6월 30일까지 어쨌건 문제가 있는 팀들은 최대한 해결하려고, 그리고 최대한 주요 선수를 내보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이 아카데미 선수를 파는 방법으로 지금 해결했다. 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브네요. 네. 아침에 라이브로 진행한 뒤에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아마 그 녹화본이 또 따로 올라올 겁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왜 이렇게 조용했냐? 이것도 이제 이 상황으로 좀 이제 좀 궁금증을 풀 수가 있는데, 토트넘 이번 여름에 엄청 많이 살 거라며, 선수들 엄청 많이 살 거라고 했는데, 아니 왜 토트넘에 지금까지 영입 소식이 없냐? 왜 잠잠 무소식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Tottenham have not been forced, 전혀 강제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패닉 바잉, 그러니까 막 6월 30일까지 우리가 막 사야 돼, 지금 당장 우리가 사야 돼, 이런 식의 어떤 패닉 바잉, 거의 뭐 충동 구매 같은 이런 느낌을 전혀 토트넘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그리고 PSR과 너무 지금 컴플라이언트,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잘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 선수들을 팔거나 데려오거나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PSR 마진 괜찮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뭐 이제 새로운 막 스테디움도 만들고 막 이랬으니까 뭐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이 PSR 포지션은 지금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6월 30일까지 다른 팀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리고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선수들을 그럼 좀 데려오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나오고 있는 이름은 제이콥 램지의 이름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아스톤 빌라에서 이제 뛰고 있는 선수죠. 아스톤 빌라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 챔피언스 리그를 간 팀에서 과연 이제 유로파 리그로 가는 그런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격이 이제 5천만 파운드. 이 제이콥 램지라는 선수의 실제 가치는요, 지금 집계되고 있는 방식으로 보면은 3,500만 유로입니다. 유로가 파운드보다 더 싼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토트넘이 5천만 파운드까지 주고 이 선수를 데려오려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일단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4천만 파운드에서 5천만 파운드 정도를 비딩을 해야 이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데려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토트넘이 또 관심 있어하는 미드필더는 코너 갤러거다라는 이야기가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코너 갤러거다, 또 너 갤러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여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토트넘은. 어쨌건 토트넘은 이 중앙 미드필더, 그러니까 뭐 수비형이든 공격형이든 아니면 측면에서도 사실은 또 제이콥 램지가 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좀 재능 있고 그리고 사실 좀 젊은 축에 속하는 이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제이콥 램지가 16경기를 뛰었고 하나의 골 하나의 어시스트밖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아스톤 빌라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으로 쓰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트넘에서 이런 선수를 원하는데 5천만 파운드까지 쓸 용의가 있다, 이러면 이제 아스톤 빌라 측에서도 아무래도 팔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제의 이 조항, 이적 조항을 봤을 때 일단 6천만 파운드까지 있어야 데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토트넘이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추구 역시 포기하지 않았다. Have not been put off. 그러니까 이 에제의 이 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트넘은 지금 돈 쓸 준비가 됐다. 에제가 됐건 아니면 코너 갤러거가 됐건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제이콥 램지가 됐건 데려오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클 올리세, 그러니까 팀 동료의 마이클 올리세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에제까지 팔리게 되면은 너무 이제 그 출혈이 크지 않겠냐.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자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에제를 팔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복잡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유망주 데리고 와서 돈만 날리지 말라고 에제라도 데려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검증된 이름들을 좀 데려올 때가 되긴 됐습니다만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은 또 영입을 하는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이름값 높은 선수를 데려오는 것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여하튼 어떤 선수들이 와도 토트넘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것 같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디실의 두에라는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는 심지어 19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광형님인가요? 19살 선수가 온다고 하면은 진짜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 디셀의 드레 선수는 19살 선수인데 이 선수도 지금 토트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토트넘이 관심을 갖는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요. 물론 엄청나게 비싼 선수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이제 라이벌 팀들 그리고 이제 상위권에 있는 팀들도 관심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 팀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어떤 새로운 이름들 그리고 좀 젊은 선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선수들이 비교적 싸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조금만 더 기량을 보여줘가지고 잘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금액이 막 천문학적으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데려올 방법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선수를 영영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좀 젊을 때 약간 좀 돈을 써가지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선수들을 데려오자. 이게 요즘에 어떤 클럽들의 영입 기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밀고 있는 영입 픽 리즈 유나이티드의 아치 그레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사실은 이제 그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지만 오른쪽 윙백 혹은 이제 사이드백으로도 뛸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선수다. 이 페드로 포로의 어떤 그 백업 그러니까 에메르송이 만약에 떠나고 나면은 아치 그레이 선수가 그 부분을 또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선수로서 또 엄청난 가치가 있다. 게다가 이제 어린 선수이고 이제 심지어 이제 잉글랜드에서 자란 선수이기 때문에 홈그로운 규정도 충족하고요. 그러니까 막 스킵 같은 선수를 억지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좀 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데려올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밀고 있는 아치 그레이 선수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여하튼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히샬리송이 뭐 뉴캐슬과의 어떤 스왑 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예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히샬리송이 이제 어제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나 토트넘에서 안 떠날 거다. 되게 강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고 만약에 히샬리송이 올해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기대의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히샬리송이 진짜 토트넘에서 자신을 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히샬리송의 엄청난 팬이었다면은 그래 뭐 토트넘에서 너의 꿈을 펼쳐봐라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의 우승이 뭐랄까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히샬리송을 증명하느냐 이거를 이제 가지고서 이 토트넘의 운명을 히샬리송에게 맡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 팬들은 그래도 18개의 골과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한 선수인데 이 선수를 지금 내다 버리는 게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굉장히 구하기 힘든 요즘 시대에 이 선수를 이제 버리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그렇고 참고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좀 조용한 확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렉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파라티치 단장이 있었고 지금 이제 요한 랑게 이분이 이제 단장으로 있는데 근데 이 랑게가 이 스타일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적을 조용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 조용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랑게가 사실은 트랜스퍼 마켓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효과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스톤 빌라에 있을 때 랑게가 come out of the blue 이 out of the blue라는 표현이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에서 일할 때 갑자기 영입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소문에서 막 자주 언급된 선수가 아닌 선수들도 갑자기 오게 되거나
그래서 이제 토트넘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누가 올 거다 말 거다 막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bigger side.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팀들이 동시에 접근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토트넘은 조용하게 이적을 시킬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강한 이번 7월의 이적 시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맺어볼까 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연장 옵션뿐만이 아니라 2년 더 재계약을 하면서 더 많은 기간 동안 이 토트넘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스톤 빌라 그리고 에버튼의 회장직을 역임했던 키스 와이니스라는 사람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을 예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풋볼 인사이더의 기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다른 외신들에서도 이제 인용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종신 계약을 맺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임금 인상을 조건으로 2년짜리 새 계약을 제한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손흥민 선수의 어떤 가치 평가를 봤을 때 뭐 1,7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것이 사실은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스쿼드를 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를 사실상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토트넘은 아마 2년 더 계약으로 묻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부터 1년 연장하고 또 2년 더 재계약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3, 4년 계약으로 묶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종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국내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퍼스 웹에서 이제 토트넘이 새 시즌에 앞서서 3, 4년 계약으로 묶어가지고 동행을 이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지금 31살인데 만으로죠. 근데 이제 4년 더 한다. 그러면 35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종신 계약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헛스퍼 HQ에서도 Tottenham to extend 손흥민's contract, 손흥민 선수의 이 계약을 이제 연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하튼 그렇죠. 핫스퍼에서 결국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마지막 이 기간이 만약에 이제 좀 별거 아닌 감독 그리고 이제 밀어주지 않는 팀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보낸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안 된다 하루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이제 굉장히 외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의 토트넘의 어떤 방향을 봤을 때 큰 돈을 쓰려고 하고 있고 감독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팬과 감독 구단 이 모두가 이제 좀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저는 사실은 머무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야만드님께서 38살까지는 현역 가능할 듯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토트넘에 지금 머무르는 게 저는 아주 나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유로파 챔스 가야 되는데 우승도 못하고 토트넘 만년 우승 후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오고 나서야 이제 뭐 우승이 한 해 만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 사실 그 전에는 뭐 중위권 그 이하의 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제 인식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역사를 봤을 때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외신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조항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무조건 이제 발동할 거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니 다음 해까지 뛰는 게 지금 조항인데 그런데 1년 더 연장을 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2시즌을 더 뛰는 건데 그 다음에 만약에 2년 계약을 더 제시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4년이 되는 거죠. 3년, 4년. 그래가지고 1년 연장하고 팔 거라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레비 회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케인도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이제 팔기는 했지만 아마 이제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케인을 만약에 더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았을 거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내년까지 토트넘에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레비 회장도 손흥민 선수를 그때부터는 팔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을 이제 연장할 뿐만이 아니라 3년 혹은 4년짜리 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외신에서도 나온 것인데 그렇게 되면 종신일 수 있죠. 거의 뭐 종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공격적인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기존의 어떤 발빠른 윙어의 역할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골게터의 역할, 그리고 중앙 공격수의 역할을 저는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골 감각 자체를 봤을 때는 뭐 1년 연장이 아니라 3, 4년 연장을 할 이유도 충분하다라고 일단 여겨집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직접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 한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 계속 이렇게 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토트넘이 어떤 영입을 할지, 그리고 토트넘이 이번 여름에 돈을 얼마나 쓸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단 더 궁금하기는 합니다. 계약 1년 남으면 값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값이 사실상 영원히 높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사실 최고점에서는 절반 정도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의 능력으로 사실은 그 값어치를 하는 게 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현재 손흥민 선수의 이적 소식,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미드필더의 이적설 등등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를 좀 시도를 해봤는데, 근데 앞으로도 좀 라이브를 좀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컨텐츠를 좀 건설적으로 만들어 갈까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라이브인데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동시 시청자 수가 무려 이제 8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오랜만에 진행하고 있는 이런 라이브, 그리고 사실 뉴스 컨텐츠로는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한 게 처음 아닌가요? 처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재밌는 소식들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